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매월 있는 그 청주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부산에서 저 혼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 청주에서 도마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찐 그 청주 모임 부산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문을 이제 먼저 하고요. 중간중간에 또 그 중간중간에 우리 청주 도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이제 자유롭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문이 나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맞게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곁들여서 제가 법문을 이제 이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 13일입니다. 청주 모임. 청주에서 여기 부산까지가 얼마나 걸리죠? 차로 타고 오면 보통? 한 3시간? 3시간 반? 오늘 버스 타고 오시면서 주변에 풍경들 많이 보셨죠? 예, 그 오래간만에 외출이었을 텐데, 청주하고 부산에 오는 그런 중간중간에 차창밖 풍경이 어떻든가요? 아름다웠습니다. 요즘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아마 그 들판에 조금 논에 벼 이삭들이 아주 푸릇푸릇하게 올라왔을 거고, 이제 꽃은 한참 과수원의 꽃은 떨어져서 과일 열매가 맺을 이렇게 어떤 시기인 것 같고, 근데 아직 풋과일이라 요만한 방울토마토만한 크기의 사과, 배 이런 게 있을 거고, 제가 그거를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매달 그렇게 청주에 올라갔었거든요. 차창밖 구경하면서. 그러면 이제 도시를 벗어나지 않았을 때는 건물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쪽 영남 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터널이 많이 뚫려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을 벗어날 때는 한 5분 정도 이상 암흑과 같은 그런 터널을 지나야 돼요. 금정 터널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터널을 벗어나자마자 벌판이 탁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산, 이제 푸르른 이제 색채가 확 드러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대구에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대전에도 한번 쉬고, 그 다음에 오송역에 이렇게 도착하면은, 오송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도 되게 넓고, 그 중간에 벌판을 지날 때와 아주 다른 그런 그 풍경이 이렇게 펼쳐지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일찌감치 일어나셔가지고 여기로 오셨겠지만, 자기는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풍경은 그 청주 풍경이 다르고, 중간중간에 산 아니면 벌판, 논 아니면 도시도 지났을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펼쳐진 풍경은 아주 달랐을 겁니다. 부산에 오기까지. 근데 여러분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자리를 벗어난 적도 없고 움직인 적도 없었어요. 우리는 사실은 있던 어떤 여행의 순간이나 이동할 때, 어떤 공간적인 이동이 좀 빨리 이루어질 때, 그런 거를 실감을, 어떤 환경의 변화 아니면 현상의 변화를 조금 더 눈에 띄게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늘 그 자리에 있으면 환경이 달라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몇십 분 동안 앉아 계신 동안에도 여기 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도 왔다 갔다 했고, 그다음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달라지고, 여기 들어오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낯섦, 어색함, 쭈삣쭈삣하다가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차도 따라 마시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처음에는 약간의 긴장 상태였다가 약간 좀 편안해지고 이완되고, 그러니까 이 똑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청주에서 부산에 올 때까지 차창밖에 드러난 거친 변화처럼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 이 공간에 들어오고 나서도
우리가 스스로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희한하게 이 드러나는 거는 똑같은 게 없고 머물러 있지 않고 무상하지만 이것들이 드러나는 이 어떤 역동성, 어떤 이 생명력, 어떤 깨어있음 이런 거는 청주에 있을 때나 중간 어느 지점을 통과할 때나 여기 노포 IC 통과해서 들어올 때나 지금 여기에 앉아 있을 때나 이것이 드러나는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어떤 무변, 변함없음, 항상성은 늘 이랬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자기 몸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몸도 지금 순간순간 머리도 자라고 있고, 몸도 하나 세포도 변하고 있고, 눈도 깜빡깜빡거리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또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그 마음, 우리가 흔히 자기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나 정체성이나 어떤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감정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라고 여기는 이 몸 바깥 세상만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여기는 몸도 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고 여기는 마음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피부 바깥 세계와 피부 경계선과 피부 안쪽 세계가 모두 쉬지 않고 계속 변하고 있고 사실은 이게 어떤 시간송 속에서 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변해갑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으로 일어난 분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는 우리가 성장 과정에 학습된 패턴화된 지식이거든요. 그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무상한 경계의 하나일 따름이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간다라는 생각도 무상한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생각이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불현듯 어떤 인연을 보면은 앞으로 이렇게 일이 전개되겠구나라는 생각도 그거 미래에 대한 일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미래를 생각하다가 그 일과 관련된 어떤 인연이 또 떠오르면 또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생각이라는 것도 무질서하게 어떤 시간적인 일관성 속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분별 따라서 지금 과거에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일관성 없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 따라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관성 없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과거에 대한 인연과 맞물리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일어나면 과거 내가 이런 상상을 했었지 몇 년 후에 이렇게 살 것이라는 상상을 했었지라는 옛날 생각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성이 지금 이렇게 떠오르고 있죠. 무질서하게. 패턴화된 지식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학습된 지식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아니면은 자유로운 상상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눈앞에 경험되는 일들 이것이 부산에 있는 몽지릴라 공부방이야 라는 어떤 공간적인 인지 그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 아침에 일찍 청주에서 출발했어 라는 어떤 그런 식의 공간적인 인지 그리고 여긴 부산이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해운대 앞바다가 있어라는 이런 공간적인 인지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되려면 여기에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똑같은 경험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다른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없어요. 그 경험된 어떤 상상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세상이 창조되는 이런 식의 어떤 기제라고 할까요? 방식이라고 할까요? 메커니즘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지금 이 마음에서 한 생각 일으켜서 한 생각 일어나서 일으키는 것도 아니죠. 인연 따라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어난 생각에 사로잡혀서 탁 묶여버리는 거예요. 죽었다 깨나도 해운대는 저기
여기서부터 몇 킬로 아래로 내려가야 있는 공간이다라는 고정된 생각이 박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거기에 그런 모습으로 해운대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이 없을 때는 해운대 거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제가 다음에 할 말을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지금 제가 다음에 할 말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말을 하면 이 인연에 따라서 그 모습이 아니면 그 시간이 그 공간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아침 몇 시에 어디에 모이셨죠? 청주 그 장소가 떠오르죠. 시간이 떠오르죠. 제가 이 말을 꺼내기 전에는 내가 이런 상상을 할 거라고는 여러분 의도했습니까? 인연이 주어지니까 마치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생각도 마치 나뭇잎의 흔들림처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청주에서 여기에서 왔다라는 역사를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은 나는 몇 년도에 부산에서 살았고 이러한 일이 있고 이러한 어떤 공부를 경험했다라는 상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여기에서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일어난 것이 의식이거든요. 분별의식. 그 분별의식을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믿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공부하시기 전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는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이 지구가 있고 그 안에 아시아가 있고 그 안에 대한민국이 있고 그 안에 뭐 청주든 부산이든 서울이든 뭐 분당이든 어디든 있고 그 안에 어느 지점에서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나서 이 세계 속을 살아오셨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셨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어느 시간, 공간, 이 공간 속에 내가 어느 시점에 태어나서 어느 장소에 이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나이 들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어떤 객관적인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나라는 거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서늘한 진실입니다. 이게.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죠. 그냥 패턴화된 지식에 갇혀가지고.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런 분별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부처님 손바닥 안의 일이다. 모든 일이. 이게 부처님 손바닥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 자신 각자가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본래 마음을 말합니다. 본래 마음에서 벗어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시려면 첫째, 자기 자신을 믿으시라. 자기 자신한테 구원의 길이 있고 완전한 깨달음의 길이 있다. 그래서 밖에서 뭔가를 보려고도 하지 말고 구하려고도 하지 말고 거기에서 뭔가 특별한 어떤 상태를 경험하려고도 하지 말고 밖에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 공부를 보증하려고 하지 마시라. 이미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누대에 걸쳐서 모든 선지식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도 하신 말씀. 본래 열의 청정심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선에서는 본래 면목은 여러분이 다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마조스님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자가보장, 자기 집안의 보물창고라고 했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 그 말은 뭐냐면 이거는 본래 면목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설사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너무 실패한 인생이든 아니면 성공한 인생이든 전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본래 면목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건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래 마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절대 중요하지가 않아요. 깨닫는 데는. 그걸 갖고 자기 공부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거는 과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도 완벽했어요. 자기 여기에서 일어난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과 같은 것이 실패한 인생으로 드러났고 성공한 인생으로 드러났고 여기에 비춰진 것들이 실체가 없는 환상과 같은 것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했고 나는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규정했고 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했고 그 과정 속에서 핍박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난 실체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은 그게 어떤 내용이든 형식이든 간에 이 첫째 자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삶이 어떻게 펼쳐지더라도 그거는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일어나는 거는 무상에서 아까 청주에서 부산에 올 때까지 그 여정 있죠. 막 어떤 분은 운전을 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차창밖을 볼 것이고 어떤 분은 피곤하셔서 잠시 꿈이라 눈을 붙여가지고 살프 잠도 들었을 것이고 꿈도 꾸었을 것이고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천차만별이지만 딱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이라는 거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마음은 늘 거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청주에 있을 때나 출발해서 오는 과정이나 지금 여기 도착해서 여기 앉아 있을 때나 늘 여기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고 지금 저의 모습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생각도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의 판단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물도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소리도 여기서 드러나고 에어컨을 켜니까 좀 쌀쌀한데 좀 추운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것만 변함없어요. 온도도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고 죽비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생각도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것이고 느낌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몸도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할 것인데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소리와 딱 붙어 있지만 소리가 아닌 것. 여러분 오면서 차창 밖을 봤을 때 그 풍경은 변해서 그것은 아니지만 그거와 딱 붙어 있는 것. 그 자리에서 모든 변화하는 풍경들이 다 드러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거는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저절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누구나가 완전하게 갖춰져 있다. 그리고 자기를 믿으시라. 자기 상태의 변화와 상관없이 달라지는 일은 없다. 그래서 본래 깨어있다. 본각.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누구나 완벽하게 다 갖추고 있는 이 사실인데도 어떤 사람은 그거를 남김없이 깨닫고 의심 없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긴가민가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유가 뭘까? 그거는 딱 하나예요. 사람에 따라서 뭐 다르지 않아요. 뭐냐면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마음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여기에 마음이 훅 끌려가 있기 때문에 본래 그 바탕 자리에 대한 자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순간순간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일 뿐이거든요. 과거에서 오는 생각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생각도 아니고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의 분별에 어두우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이 자리가 자각이 되느냐 아니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냐. 근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거 이 소리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와닿는 이런 게 좀 확률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물로 드러나는 데서도 깨달을 수 있는데 뭔가 이거는 항상 객관적으로 따로 있는 듯한 느낌을 줘요. 시각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이 그대로 여기 앉아 있네 하는 느낌이 주는데 이 소리는 금방금방 무상함이 더 다른 어떤 경계보다도 더
실감이 나거든요. 무상하다는 것이. 소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소리가 잡힙니까? 소리가 인연이 닿으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소리처럼 무상함을 잘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리처럼.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런 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마음은 항상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몸과 마음과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24시간 언제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경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소리는 분명히 있던 경계입니다. 소리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그래요. 근데 잘 보시면 뭔가 이게 딱 저절로, 자, 이거를 생각으로 내가 들어야지 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소리 듣지 말아야지 마음 먹으면 이게 들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드러나는 거는. 내가 하는 일이라면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는 것의 속성이 뭐냐면, 나는 항상 하고 모든 순간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나라는 관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자기 의식을 갖고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만약 그거를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다라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게 통제가 가능해야 됩니다. 나의 일이라면 내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듣는 일이라면 안 들으려고 하면 들리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이게 들리면 안 됩니다. 안 들어야지 마음 먹었을 때. 근데 안 들리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라면, 나는 지금 사과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사과가 떠오르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바나나를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바나나가 떠오르면 안 됩니다. 근데 바나나, 사과, 그리고 진짜 그럴 것이라면 이게 잠시 잠깐은 다른 걸로 대치해서 그거를 이렇게 막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통제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잠시 잠깐 억지로 조작을 강력하게 해가지고 어떤 다른 대상으로 치환해버리면은 그것이 잠깐 안 떠오를 수 있지만 영원히 그러지 않아요. 조작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생각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왼수 같은 사람 보면은 그런 화나 분노 일어나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느끼기 싫죠. 근데 볼 때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감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을 보면 아름답다. 아, 꽃을 보면 나 아름답다 생각하기 싫어, 나는.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어린 아이를 보면 귀엽다. 그렇게 생각하기 싫어 한다고 해서 그런 느낌을 받기 싫어 한다고 해서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나 느낌이나 아니면은 소리나 사물이나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고. 이게 안 돼요, 이게.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이 경험을 한다는 그 망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건 틀렸어요. 자기 생각이 틀렸어요, 그거는. 그걸 내려놓았을 때 이게 자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다라는 생각이 끼어들면 주관이 생기면 객관이 딱 분리가 돼버리거든요. 내가 듣는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식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냐면 처음에는 내가 법문을 듣는 것 같아요. 내가 소리를 듣는 것 같고 내가 새소리를 듣는 것 같고 내가 사람 소리를 듣는 것 같아. 근데 하다 보면 그 자기가 한다라는 의식이 빠지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단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전환돼요. 그래서 그냥
뭔가 주어가 빠지는 느낌.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정도로. 저절로 일어나고 있는 쪽으로의 어떤 그 자기 현실이 변화되는 거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별심이 녹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법문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내가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그냥 일어나네 그냥. 그리고 처음에는 법문을 막 따라가야 알아들으려고. 근데 나중에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돼? 단순한 자극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뭐 웅웅 거리는 거. 그냥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노크처럼 들릴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자극처럼 단순한 자극. 그래서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리키는 이 자리를 가리키는 어떤 그런 직지하는 1시간 동안의 법문이 잘 알아들으면 잘 이해하면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거를 끊임없이 가리키고 있는 노크 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으면 아주 가까이 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들리는 게 아닐 때는 이게 소식이 안 오면서 내용이 안 들릴 때는 되게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올수록 답답해져요. 왜냐면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여기서 마치 그 우리가 피부를 이 나무 토막으로 때릴 때의 이 실감처럼 이게 이 자리가 탁 생생하게 탁 실감이 나는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이 됐든 움직임이 됐든 뭐 소리가 됐든 다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가리고 있는 것을 쳐주는 역할밖에 안 해요. 이것이 저절로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려고 막 용쓰는 그 마음을 쉬게 하는 것이고 조작을 쉬게 하는 것이고 자기도 모르게 집착하고 있던 것을 부셔가지고 이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는 역할 하는 게 이 법문의 역할인 거예요. 무슨 지식을 집어넣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뺏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것이 가려서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그 어려운 걸음 하셔가지고 청주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뭔가를 얻고 갔다 그러면 오히려 이건 잘못 이 기회를 잘못 쓰신 거예요. 이거 놓고 가셔야 돼. 비워지고 가벼워지고 뭐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구나. 그냥 이미 이것이구나라는 이 안심, 마음 놓임, 쉼, 조작이 멈춰짐. 이것이 여러분이 그 어려운 걸음 하신 어떤 의미 있는 결과인 거거든요. 지금 저절로 이렇게 버스 소리가 저절로 일어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아있지 않나요? 지금 저절로 이렇게 차가운 느낌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여기? 이거는 뭔지 몰라요. 알려는 마음도 조작이거든요. 그거는 나도 여기서 일어난 어떤 그 표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처럼 망상 중에 망상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자꾸 이거를 하면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를 방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쉬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고 이 소식이 드러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도 돼요?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아직 더 못 쉬었어요. 더 쉬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도 돼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지금 쉬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더 쉬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마음조차도 사라져야 돼요. 아직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게. 진짜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진짜 공부를 위해서 할 일이 진짜 없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한다는 건 다 조작이거든요. 내가 다 한다는 건 내가 하는 것이지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법이 이런 거라는 상을 세워서 막 거기에 가닿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꾸 발버둥 칠수록 조작이 늘어나는 것이고 유의법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더 망상 속에 빠져드는 거거든요. 다 쉬시라. 다 내려놓으시라. 단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못 쉬고 있기 때문에 더 쉬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아직 다 못 쉬었기 때문에 더 쉬시라고 귀를 열어놓고 단지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자기 마음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는 보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뭔가 이 스타트 라인에서 우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데 그냥 듣기만 하면 그냥 이거는 뭐 이 마라톤은 42.19km이고 어느 지점 가면 뭐가 있고 이런 소리만 듣고 뛰지 않는 거랑 똑같아. 근데 이거는 마음 공부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거거든요. 잘 듣고 저 사람의 의도가 뭔가를 잘 듣고 그거를 자기 삶에 비추어 보고 과연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안 하는지 보고 안 하고 있으면 그 가르침대로 움직여야죠, 마음을.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는 건 뭐냐? 대부분의 안내들은 움직이려는 거를 쉬려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뭘 조작하라는 쪽이 아니라 조작하는 거를 멈추게 하는 쪽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거를 쉬는 쪽으로. 그러니까 아직 못 쉬었기 때문에 더 조작을 멈추게 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마음이 훅 일어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끌려간다는 건 조작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대상화에서 대상에 대한 알미 진행되는 것처럼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조작이 들어가는 것인 줄을 평소에는 몰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 뛰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근데 뛰는 것처럼 그런 거 있잖아요. 뛰는 것보다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에너지가 안 드는데 이 사람 평생 앉아서 쉴 줄을 몰랐어. 뛰는 게 익숙해져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계속 뛰는 것이 평상시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뛰는 것이 안 뛰는 일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막 헐떡헐떡 뛰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헤아리고 막 있잖아요. 이게 길인가 저게 길인가 하고 있잖아요. 그 뛰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쉬지 못해가지고. 그 옛날 선사들은 그 원숭이 한 마리가 들어있다 하거든. 마음속에. 그 자의식, 주관의식, 조작하는 그 마음, 조작하는 데 익숙해진 그 마음이 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그래서 공부는 뭐냐? 아무것도 조작할 필요가 없는 무의법에 개합하는 일을 유의법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 알아들으라 하는 거는 자기가 뛰고 있는데 이게 뛰고 있는 줄을 몰랐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뛰고 있었구나, 조작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게 되면 이상하게 사람은 쉬게 돼요. 모르니까 그렇게 막 뛰고 있는 거거든, 마음. 근데 잘 알아들으면 이렇게 하는 게 조작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분별, 잠재적으로 했던 것이 의식 위로 떠오르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스스로를 보다 보면. 그러면 보이면 우리가 실수를 안 하죠. 안 보이니까 실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모든 것이 자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본래 이 마음은 완전하고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부는 뭐냐?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보는 거다. 자기 성품을 보는 거다. 남을 보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에 눈을 두고 보다 보면 마음속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도 알게 돼요. 이렇게 내 자신이 마음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치사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합리화하고 간사하고 온갖 별짓을 자기가 다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밖에 보니까 밖에 사람이 더 사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안 봤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갖은 변명을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보다 보면은 그것들이 다 조작이거든요. 조작하고 분별하는 마음. 그러고 있는 거를 알면은 쉬어져요. 모르면은 계속 그런 패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허물은 다 자기에게 있다라고 육조 스님이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냐? 세상의 모든 문제는 자기 마음 속에서 불거진 문제들이다. 그래서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분별이 문제였고요. 마음 본래 마음은 문제가 없어. 분별에 사로잡힌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 자기를 믿으시되 자기 마음을 봐야 돼. 딴 걸 보면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이 끝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명료하게 자각해서 그 모든 분별, 망상, 의식에서 해탈하는 것. 그러면 세상이 구원이 됩니다. 자기도 구원되지만. 왜냐하면 이 일체, 삼계는 유심이기 때문에.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구원받으면 온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가 유심이기 때문에. 마음이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집니다. 왜? 세상은 이 마음의 표상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보시라.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조작을 멈추시라. 그리고 이거는 조작을 하면 할수록 더 어두워진다.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 이런 법문을 듣다가 문득 그 조작심이 쉬어지면 이거 저절로네.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 이것 아닌 게 없네. 난 하늘이 저 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일어나네.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하늘이 저기 있을 수가 없네.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지 않으면 땅이 저 아래에 있을 수가 없네.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네. 여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는 것도 없네.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이 이 하나로 이게 드러나고 예외 없이 이 하나로 돌아오는 것이 이 공부, 마음 공부의 여정인 것이다. 그래서 이겁니다. 이것뿐이에요. 뭐 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어요. 왜? 그 해봐야 다 이 경험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스스로 자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 제가 고질적으로 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은 게 이제 생각에 걸리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이 가장 잘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법은 이런 것이야 라는 생각.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화를 내면 안 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항상 고요해야 돼. 공부가 된 사람은 생각이 없어. 공부가 되면 하나가 돼야 돼. 이게 다 소음이에요. 이게 이치에는 맞으나 망상인, 이치적으로 맞는 듯한 망상, 이게 법상이거든. 법상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아닙니다. 이치에 맞는 생각이 법상이에요. 이치에 맞는 것 같은 생각. 근데 이거는 상이 아니에요. 생각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대상은 벌써 일어난 분별만 대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생각의 내용이 아니에요.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이지. 생각의 바탕인 것이지 생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상이라는 거는 다 망상인 거예요. 공부는 이런 거야.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법을 주어로 두고 하는 그 모든 말들이 다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것뿐이라고. 그럼 여기서 운전도 하고 여기서 저절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운전도 하고 여기에서 세상이 파란 것도 드러나고 여기에서 오늘 날씨가 참 좋네. 우리가 이런 경험을 떠나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항상 운전대, 거사님 어디서 운전하셨죠? 이거잖아요. 여기서 하다 보니까 부산이 드러나고 여기 또 보이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살았잖아요. 여기서 살았자 모든 경험을 다 여기서 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여기서 했잖아요. 졸업할 때도 여기서 했잖아요. 청주도 여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해운대도 여기서 하고 계시잖아요. 운전도 여기서 하고 계시고 밥 숟가락 드는 것도 여기잖아요. 응? 화나는 것도 여기잖아요. 괴로운 것도 여기잖아요. 죽음도 여기에 있잖아요. 이거를 벗어난 게 어디 있습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틈없이 그냥 딱 이것인 것이다. 그냥 딱 이것인 것이어서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그냥 딱 이거예요. 딱. 그
그럼 딱이면 딱이야 그냥. 아 죽비 소리가 나는 저기구나가 아니라 이거 끝났어요 여기서. 죽비 소리가 나는 이 자리구나 하면은 벌써 어긋났습니다. 아 이거 해도 어긋났습니다. 생각이 끼어들었거든요. 그냥 틈없이 이 자리를 그냥 탁탁 때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이게 실감이 나야 됩니다. 실감 납니까 보살님? 이것뿐이에요. 어르신네 모신 적도 없어요. 이것뿐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런 생각이 일어난 거죠. 과거에 그 공부도 이거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죠. 과거에서 온 것도 아니고 이 자리죠. 네. 이거 모든 것이 이것이라는 게 분명해져야 돼. 아주 섬세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겁니다 하는 이것이라는 언어도 사실은 틈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공부에 대한 그 말들 있잖아요. 뭐 개합을 해야 된다. 뭐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기서 일어난 소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공부가 확연하지 않다는 거는 특히나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물론 이제 이것만이 장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문제가 법에 대한 규정들, 자기 규정들. 근데 그게 망상이라는 거. 여기서 일어난 벌어진 생각이라는 거.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야라는 그 공부인의 상. 그다음에 공부가 이런 거야라는 그 상. 그런 것도 있고 또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그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관계된 사람들과의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공부는 두 가지의 해탈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법상에서 해탈하는 게 그가 아르마리에서 해탈하는 거. 법상에서 해탈하는 거. 그거를 해해탈. 소지장 아르마리의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 그 다음에 심해탈. 번뇌장에서 벗어나는 거. 마음의 갈등, 투쟁. 두 개에서 해탈하는 게 이 공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나 자기 망상, 이거 다 망상이구나. 법은 생각이 아니구나. 그냥 이것일 뿐이구나. 라는 데서 이렇게 이런 데서 밝아지는 게 소지장에서 벗어나는 거고. 그다음 번뇌장에서 벗어나는 거 뭐? 마음의 갈등, 충돌이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치로는 나도 없는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이치와 현실이 다른 거야. 그래서 아까도 보살님들이 알아듣겠는데 현실을 삶에서 이렇게 번뇌를 느끼고 장애를 느낀다라고 하셨거든요. 그건 뭐냐면 둘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둘이 뭐냐면 하나는 내 앞에 펼쳐지는 현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바라는 상상의 현실. 그 두 개가 충돌하는 게 번뇌거든요. 갈등. 그럼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 남편이 맨날 술만 마셔. 그래서 맨날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래. 그게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그럼 내 마음은 누구 집 남편은 그런 것도 없고 뭐 그런 술도 안 마시고 딱 제깍제깍 정시에 들어와서 가정일도 도와주고 막 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 이게 갈등이죠. 일어나는 현실과 내 마음속의 바람 사이의 충돌. 이게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있고 펼쳐지는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것 사이의 갈등. 그럼 어떻게 해서 갈등에서 벗어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것을 이 사람이 긍정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갈등을 치유하는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으면은 아니면 그게 뭐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는.
크게 뭐 실패를 했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은 손해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도 뭐 그럴 때는 괴로우니까 그런 게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공부가 안 되면 어떤 대상에 의지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게 아닌데. 근데 그 공부가 안 된 것도 인연이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당장 공부시킬 수도 없는 거고.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뭐 가족 간의 갈등도 한 몫을 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를 알려드리냐면 갈등이라는 것은 자기 경험이거든요. 자기 경험이고 갈등의 주체도 자기고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자기인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우리가 이 법의 관점에서 본단 말입니다. 그 어떤 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이 법의 관점에서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근원적으로 해탈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을 바꾼 거는 조건적인 변화인 거예요. 왜냐하면 술 안 마시고 도박할 수 있거든, 이 사람은 또. 그럼 또 괴로운 거야. 근데 이거는 근원적인 해탈이 아닌 거예요. 근원적인 해탈이 뭐냐면 법에 밝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 밝아져야 된다는 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저 사람이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하는 그것의 본바탕도 이 마음이요. 내가 저 사람이 저랬으면 이렇게 변해야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는 망상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만이 우리는 해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냐? 그것도 이것이고 이 바램도 이것이라는 거, 이것만이 실제고 나머지는 망상이라는 걸 뚜렷이 자각하지 않은 한 근원적으로 해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인 것이고 나의 바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인 거예요. 갈등이 끝나는 지점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담배 펴도 이것인 것이고 술 마셔도 이것인 것이고 도박해도 이것인 것이고 내가 술 마시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이것이고 담배 피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이것이고 도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도 이것이고 여기서 일어나는 다 분별인데 그것의 당처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공히 평등하다라는 걸 깨닫지 않은 한 절대 갈등이 끝나지 않습니다. 둘이 싸우거든 계속. 그리고 갈등의 어원이 그거잖아요. 칡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얽혀가지고 서로 그게 어떤 식으로 의지하는 관계이면서 충돌하는 관계인 거예요. 의지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가 의지하지 않은 사람이 술 마시고 뭐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기 집착의 대상이니까 그러는 거지. 의지하면서 충돌하는 거예요. 갈등이라는 거. 의존 관계이면서 충돌하는 거.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법에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현실 삶에서 걸리고 있다면 둘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상에 떨어진 것이고 법이 밝지 않은 거예요. 철저해져야 됩니다. 철저해져야 돼요. 철저해져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갈등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보든 그게 선한 어떤 현상을 보든 악한 현상을 보든 이것임을 분명하게 자각하지 않은 한 우리의 마음의 충돌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에 밝아지는 거. 근데 뭘 보든 이게 밝아지면요. 대상이 그렇게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해탈이라는 것은 몸이 병들어서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이것이요. 고통받아도 이것이요. 죽어가도 이것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이게 실상이에요. 그냥 어떤 치유 대증요법처럼 이렇게 하면 고통받지 않습니다라는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게 서늘한 진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에 눈 뜨면 그래서 깨달으면 해탈한다. 깨닫지 못하니까 근원적으로 해탈하지 못한다. 완전하게 해탈하지 못한다. 그래 깨달음이 해탈의 필요 충분 조건. 깨닫지 않으면 다 조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깨닫는 게 뭐냐? 본래 면목뿐이다. 다 여기서 일어난 이슬과 같고 환상과 같고 번개와 같고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고.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도 이 마음이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서 내가 괴롭다는 것도 이 마음의 분별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이 마음의 분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꿰어 맞춰서 규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제대로 보면 다 이런 구조구나라는 게 통찰이 돼요. 하나만 제대로. 하나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온 세계에 물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있는데 그 바닷물을 뭐 남태평양에 가서 마셔보고 뭐 캘리포니아에 가서 마셔보고 유럽 그 대서양에 가서 마셔봐서 아나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딱 마셔보면 이게 물 맛이 이거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지구의 중심에 도달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아메리카에서 뚫고 뭐 저기 아시아에서 뚫고 뭐 유럽에서 뚫어야지 중심에 도달하나요? 한 군데에서 그냥 뚫고 들어가면 중심에 닿잖아요. 근원은 그거예요. 근원. 모든 거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에서 근원이 드러나면 모든 거의 근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기연에서 우리가 뭐 복숭아 꽃을 보고 깨달았다 아니면은 죽비 소리에 깨달았다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그 현상을 본 게 아니라 죽비 소리나 꽃하고 상관없는 근원에 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어떤 경험을 하든 통할 수 있습니다. 근본을 돌이키면. 근데 경계를 보면은 다 낱낱이기 때문에 근본에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드러나든 생각으로 드러나든 느낌으로 드러나든 뭘로 드러나든 그 경계가 아닌,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 커피를 마실 때, 말을 할 때, 책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닌 거는 현상에 마음이 없으면 드러납니다. 현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끌려가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그게 있어요. 순식간에 끌려가고 있어요. 순식간에. 우리가 이거를 이 자리가 드러나면은 알게 돼요. 이 자리가 드러나면 내가 막 생각에 끌려가고 있었구나라는 게 확연하게 보이는데, 드러나지 않으면 이렇게 해도 끌려간 거고 저렇게 해도 끌려간 거예요. 그게 이게 불이라 하거든요. 마음은 일심이문이라고 하듯이 이거에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 속성이, 모양의 속성과 모양 아님의 속성. 근데 우리는 모양 아님의 속성을 본 마음으로 이렇게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모양으로만 보이고 모양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그 모양이 아닌 게 이 속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꾸 모양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모양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이다, 이게. 그거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 거기에 틈없이 거기에 있지, 이 죽비에 있고 죽비 모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거기에 계셔요. 마음이 움직이면은 모양만 보이고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탁 자각이 돼요. 이게 시원해야 됩니다. 이게 확 와닿아야 돼요. 아직도 답답하신 분, 긴가민가 하신 분 모르시겠어요? 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일어나죠.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가 있지 않나요? 저절로 드러나는 자리, 저절로 아는 거, 이 아픔을 저절로 아는 거. 그게 너무 당연해서 예. 그게 그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좋아요. 이거 당연한 건가요, 이게? 이게 당연해요, 이게 이 자리가? 당연하다는 게 뭐죠? 때리면 아프고. 때리면 아픈 게 당연해요? 아니면 이 자리가 당연? 알아지는 거. 그 있죠. 네. 저절로 아는 게 있죠. 그게 너무 네. 당연해서 이게 정말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알았는지부터 조사해 봐야 돼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죠? 네. 있죠? 여기서.
저절로 일어나는 데가 없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제 유튜브를 자꾸 보니까 예. 그 학습된 거하고 이게 연관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마음이 어떻게 이게 어떻게 들려요, 이게? 뭐 그게 들으려고 해서 듣는 거는 아닌. 저절로 일어나요? 저절로 일어나요? 그럼 청주에서 오셨어요? 어디 집이 청주에 계세요? 무슨 동이시죠? 율량동. 율량동 한때 거기 신도시였죠? 한때 몇십 년 전에. 지금은 좀 오래됐나요? 거기가 율량동이. 율량동 아파트들 많잖아요. 떠오르죠? 그 떠오르는 거기가 율량동이잖아요. 그죠? 거기 있잖아요. 지금 떠오르는 그 자리나 이거나 현상은 다르죠. 일어난 상은. 근데 이거는 다른 겁니까? 이 드러나는 자리는 율량동이 떠오르는 자리나 이 아픔이 일어나는 자리나 다른 자리입니까? 그죠? 있잖아요. 거기서 모든 세계가 창조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여기 그러니까 율량동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지금. 저 해운대 앞바다 가보셨어요? 저 해운대 앞바다 어디 있어요? 어디서 떠올라요? 거기서 떠오르죠. 여기라고도 할 수가 없어요. 떠오르는 데서 떠오르죠. 그렇죠? 떠오르는 데서 우리는 가슴 안에, 심장 안에, 머리 안에 아니에요. 그것도 벌써 여기서 떠오른 거고. 떠오르는 데서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량동이 떠오르는 데서 여기 확인되고 해운대가 떠오르는 데서 확인되고 이게 드러나는 데서 확인되죠. 그렇죠? 이거는 아기들 없습니까? 아이들한테는 없나요? 이런 성품은? 있죠. 뭐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는 없나요? 그건 아니죠. 그 공부를 깨달은 사람한테만 있나요, 이게?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네요. 본인이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것이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만 있는 거죠. 다 갖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살더라도 여기서 다 모든 경험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가 문제죠? 아닌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의심이 생기나요? 이건데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생기죠?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지점이 어떤 지점이죠? 이렇게 하면은 딱 느껴지긴 하는데요. 네. 그런데 이거는 굳이 알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근데 이거라고 하니까 예. 너무 쉬운데. 예. 이게 쉬운 게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알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그건 아닌데. 이게 선생님 맨날 유튜브 보면서 이거 아닌가요? 이거 아닌가요? 하는 게 예. 이게 학습으로 통해서 제가 지금 인지하는 그냥 한번 때려 보세요. 이게 학습인지. 학습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아르마리로 알았나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으면 주구장창 때려 보세요. 그래서 해운대도 떠올려 보고 율량동도 떠올려 보고 이게 과연 이론인가? 자기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스스로가. 이게 이론입니까? 생각입니까, 이게? 그건 아니죠. 그 확실해요, 생각이 아니라는 건? 이거 생각입니까? 그냥 바로 알아지니까. 그렇죠. 네, 바로 알아. 그러니까 이건 생각은 아니잖아요. 네, 생각은 아니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죠? 당연해서 문제예요? 당연해야죠. 진리라는 게 특별하면 그게 해당되는 데 있고 해당되지 않는 데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그거는 아무리 대단한 거라도 우리가 배울 필요 없어요. 그거 깨달을 필요 없어요. 모든 상황이나 조건에서 항상 여여부동한 게 그게 진리거든요. 모든 상황이나 조건에서 여여부동한 거. 만약에 힘든 일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살아오시면서 언제 그러셨어요? 힘들 때. 아주 힘들었을 때. 남편하고 그렇죠. 그 상황이 떠오르죠. 근데 선생님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도 다른 데서 느끼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행복을 느낄 때도 여기서 일어나죠. 그렇죠. 고통을 느낄 때도 여기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뭐 다양한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도 여기서 일어나죠. 너무도 변함이 없고 여여부동하죠. 네. 이것처럼 변함이 없는 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모든 거에 뭔가 그 이전이죠. 그 앞서 있죠. 모든 경험에 앞서 있는 거죠. 모든 경험 이전의 일이죠, 이게. 아, 경험 이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경험이 여기서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난 경험의 영향을 절대 안 받겠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생각이 아무리 괴로운 생각을 하더라도 이거는 여기서 일어난 생각이잖아요. 아무리 괴로운 생각을 하더라도 괴로움이 이거에 오염시킵니까? 이걸 오염시키나요? 괴로움이 오염시킬 수 있나요? 이거를?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즐거운 생각이 이걸 오염시킬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불행한 감정이 이걸 오염시킬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행복한 감정이 이걸 오염시킬 수 있나요? 그것도 오염시킬 수. 그렇죠. 그럼 이거는 어떤 현상이 그러니까 죽음이 이거를 오염시킬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럼 죽음의 순간에도 완전한 거가 완전한 거 아닌가 그러면? 뭘 또 바라시죠 그러면? 이렇게 깨달으면 어떨 것 같았어요 본인이? 깨달으면 네. 네. 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질 것 같았어요. 근데 그거하고 지금 맞지 않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 너무 당연해서 전혀 달라진 게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인 삶에 예. 이건 이거고. 예. 일반적인 삶은 또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 괴로워하고. 예. 그렇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네. 아. 그렇죠. 그거는 이제 공부가 이게 탁 자각이 된다고 해서 공부가 이렇게 원만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시작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그 모든 삶의 어떤 괴로움의 순간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은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무상하겠죠. 네. 근데 보살님은 여기서 일어난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내가 있고 내가 상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그런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일들이 다 있다고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아직 이것이라는 것이 확연하게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갈등인 것이지.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모든 존재감들이 다 녹아버려요. 그게 분별심에 집착해서 존재처럼 여겨졌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것만 남지 나머지는 헛개비라는 게 실체가 없는 마치 영화 속의 장면과 이 현실이 영화 속의 장면이구나라는 것이 자기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게 분별심이 조복이 안 돼서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 녹아버려야 돼요. 그게 그 분별심이 녹아야 돼요. 안 녹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나의 경험인 것 같은 느낌, 내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느낌이 드는데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경험이 여기에 녹아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공이 돼버려야 돼. 색이. 근데 아직 색이 색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 따로 있고 공 따로 있고 색 따로 있는 느낌. 즉 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불이법이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따로 노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마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이제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체험을 한번 해야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 예. 지금 뭐 이렇게 하면 느껴지기는 하는데 예. 저는 어떤 그런 체험도 없었고. 체험이 어떤 거가 체험이죠? 보살님이 아는 체험이 뭐죠? 자기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체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이제 그 도반님들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갑자기 세계가 정지하면서 예. 뭐가 하나씩 다 분리가 되면서 예. 뭐 어떤 그런 체험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체험의 경계고 진짜 체험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은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게 체험이잖아요. 그게 체험이잖아요. 근데 본래 면목이 드러날 때 부산물로 경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크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작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체험이 되려면
세 개가 하나가 되고 분리되고 어쩌고 저쩌고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드러났느냐가 체험이라. 이거 예전에 이거 있었다는 거 알았습니까? 전에 몰랐죠. 몰랐죠. 네. 법문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탁. 네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요. 만약에 혼자 죽을 똥 살 똥 애쓰면서 뭐 화두로 한다거나 하면은 누가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온몸으로 뚫어내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은 되게 크게 어떤 꽉 화두는 꽉 막혔다가 팍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터지면서 부산물이 크게 나와요. 왜냐면 아주 죽을 똥 살 똥 죽을 것 같다가 확 시원해지는 이게 확 자각이 되면서, 그러면은 감정적인 경랑이 크게 일어나겠죠.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그냥 멱살 잡고 끌고 가서 물에다가 쳐박아서 물 마셔보세요, 이런 정도라. 그럼 입만 벌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그냥 꿀떡 넘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 그냥 그게 방편에 따라서 체험의 경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꽉 막혔다가 해소될 때 하고 너무도 친절하게 입에 떠넣어 주는 거랑 그 에너지의 장의 변화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그런 식 큰 경계 변화를 체험하더라도 요 자리 확인하는 거고, 그 경계의 변화가 작게 동원되더라도 요 자리 확인하는 게 체험이지 다른 건 체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편에 따라 경계는 어떤 방편으로 공부하느냐에 따라 경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럼 석가모니 시대에도 다 그런 식으로 막 온 우주가 막 터지고 막 그런 식으로 체험했을까요? 그 다음에 어록 보십시오. 어록 보면은 그런 식의 표현이 있나요? 그런 경계가 뭐가 하나가 되고, 그거는 상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분별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그런 없었다가 생겨난 상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그 본래 면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어록에서 그런 얘기 안 하죠. 경계 얘기하면 그 사람 안목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록 보십시오.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다. 문득 느낀 바가 있었다. 그 선사들의 체험담 보면은요, 하늘에서 북이 울리고 요란하게 쪼개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표현 합니까? 한번 어록 잘 읽어 보십시오.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다. 말끝에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경계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1시간 전에는 그런 경계가 없었잖아요. 근데 1시간 뒤에 체험의 순간에 그런 경계가 있었잖아요. 생겨났잖아요. 없었다가 생겨난 거는 법입니까? 진실한 거예요? 근데 왜 진실하지 않은 걸 갖고 자꾸 진실한 거를 감정하려고 그러시나요? 1시간 전에 있었던 게 지금도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이 앞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을 보는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진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깨어 있다. 본성이다라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식의 뭔가 전환이 오기 이전에도 이미 쓰고 있었던 것이고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고 완전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아까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경계 변화는 1시간 전에 없었던 거잖아요. 왜 그걸 갖고 그걸 지금 아직 제대로 여전히 제대로 이게 수용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법상에 걸려가지고 이걸 이 그림자에 맞으면 내가 이걸 인정해 주겠어, 이런 거잖아. 그림자일 뿐인데. 근데 그때도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는 똑같았고 지금도 이것이 드러나는 자리는 똑같았고, 만약 그런 큰 경계 체험을 한 사람한테 다시 가서 물어보세요. 지금도 그러하냐? 아니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건 경계였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한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체험을 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단한 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은 얘기도 합니다. 그럼 저는 뭘 보냐고요? 전 그거 안 물어봐요. 지금도 그러해요? 그렇지.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아닌데요? 그럼 틀렸어요, 그거. 대단한 체험을 해도 그건 틀렸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예, 이거 어릴 때도 이랬어요? 예. 어제도 이랬어요? 예. 지금도 변화합니까? 아니요. 똑같은데.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하냐를 항상 묻는 거예요. 체험을 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러합니까? 지금도 변함없습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지금 변함없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납득이 안 되면 이거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제 이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다음에 만날 때도 변함없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궁금한 거는 안 하다가 했던 그 경험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게 궁금하니까 다음에 오실 때도 저한테 제가 물어볼 겁니다. 다음에 만나게 되면 지금도 이건 변함없습니까? 저는 변함없습니다. 그거를 저는 귀하게 여길 뿐이지 변하는 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거에 속는 세월이 10년이었어요. 뭔가 있는 줄 알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경계 분별에 친숙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거에 대한 어떤 미혹이 있어요. 뭔가 특별해야 돼, 깨달으면. 그게 우리의 에고의 투사인 거를 몰라. 나는 특별해야 돼. 내 공부는 특별해야 돼. 아니에요. 나가 죽비가 되어야 되는 공부를 어떻게 특별하면 되겠습니까? 죽비랑 똑같다니까, 나 자신이. 이게 이 몸뚱이가 죽비랑 똑같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거를 저는요, 저기 굴러다니는 먼지 티끌이랑 똑같아요. 이거를 귀하게 여길 뿐이에요. 남들이 경험하지 않은 걸 했어요. 그거는 오히려 의심스러워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게 더 귀한 거예요. 저는 특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나 선시들 보면은 그거는 감탄하면서 선사들 그러잖아요. 저렇게 불어오는 바람이나 내가 다를 바 없네. 그거는 대단하게 생각하면서 저렇게 굴러떨어지는 나뭇잎이나 내 삶이나 다를 바 없네. 이런 거는 되게 높이 사면서 그건 대단한 경지. 그거 있잖아요. 승조. 조론을 쓴 분이 승조거든요. 그분이 사형을 당하는데 그 열반 이게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치 목을 스치는 칼날이 나뭇잎의 흔들림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럼 자기 목숨이 나뭇잎과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오겠습니까? 자기 목숨이 저 굴러다니는 종이 조각과 다를 바 없으면 어떻게 그런 표현이 나오겠어요? 그런 표현은 대단하다고 칭송하면서 왜 나는 특별한 경험을 안 하죠? 특별한 이게 왜 너무도 당연하죠? 당연한 것처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암안심이에요. 암안심. 특별하게 되고 싶은 게. 근데 진짜 그런 선사들이 말하는 그런 거에 개합하려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경험 속에 녹아 있는 것이 진실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해탈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거라면 그걸 붙잡고 있는다고 우리는 구속돼요. 그러니까 놓아도 이거고 돌아서도 이거고 자빠져도 이거고 코가 깨져도 이거고 그래야지 그게 진실한 거죠. 아니 한번 잘 보십시오. 스스로를. 나는 그래서 너무 당연하다니까.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아니죠. 당연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우리의 돈은 물과 같다. 지극한 선은 약수, 물과 같다. 상선약수. 지극한 선. 이 돈은 마치 물과 같아서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흐르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 먼지보다 더 낮아. 왜냐하면 티끌 먼지도 여기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티끌 먼지가 되려면 여기서 분별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티끌 먼지도 귀한 거예요. 여기서. 왜냐하면 티끌 먼지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 제가 이 소식이 오고 나서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아, 이건 돌멩이보다도 못하네. 돌멩이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저 굴러다니는 돌멩이도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없는 데가 없어. 돌멩이보다도 못하네. 돌멩이가 여기선 귀한 거네. 아,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이거 돌멩이보다도 더 흔한 거예요. 돌멩이는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잖아요. 우린 그 공부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천하기로 치면 지극히 천한 거. 왜냐? 없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귀한 거는 뭐야? 없는 데가 많아야지 귀한 거잖아요. 없는 데가 없을수록 천한 게 되잖아요. 천한 것 중에 가장 천한 거예요, 이건. 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진짜다. 왜냐하면 천한 게, 천한 거, 모든 귀한 거를 다 담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거는요, 천한 거 못 담아냅니다. 지극히 천해서 천한 것보다 더 천해야지 천한 것부터 귀한 것까지 다 담아내. 그게 진짜죠. 높이가 하나도 없는 거, 틈이 하나도 없는 거, 그게 진짜 아닌가요? 우리 달마어록 좀만 하고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죠. 달마어록 우리 5번째 시간입니다. 42쪽입니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바로 본성을 보아야만 한다. 본성이 곧 부처이고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며 할 일이 없는 사람이고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종일 아득하고 어두워서 밖으로 쫓아다니며 찾겠지만 부처를 찾아보아야 원래 부처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면 역시 선지식을 찾아가 반드시 끈기 있게 공부하여 마음이 깨닫도록 해야 한다. 살고 죽는 일이 크니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스스로를 속여보아야 이로울 것이 없다. 비록 값진 보배가 산처럼 쌓여있고 일과 권속이 강의 모래알처럼 많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가? 여기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를 찾고자 한다면 바로 본성을 보아야만 한다. 본성은 자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보아야지 딴 걸 봐서는 안 된다. 딴 걸 보는 것은 망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본성이 모든 나와 세상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근본에 통달하는 공부거든요. 그럼 근본을 봐야 되는데 그 근본은 바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본래 면목만 보고 가셔야 돼요. 앞으로 진짜 공부할 의지가 있으시면은. 그럴 뜻이 없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진짜 나는 이 생에 해탈해야 되겠다.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돼서 더 이상 번뇌망상에 끌려다니면은 피곤한 삶을 살기 싫다라고 굳은 결심을 하신 분이라면 이제 반드시 자기 마음만 보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에서 해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다른 거를 보면 해탈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본성이 곧 부처이고 이게 곧 부처이고 부처는 곧 자제한 사람이 이것을 통달해가지고 모든 것이 이 텅 빈 마음이라는 걸 깨달으면 저절로 걸리는 게 없어지죠. 그래서 자제한 사람이죠. 할 일이 없고 둘이 없기 때문에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는 깨달아봐야 알아요. 진짜 깨달아봐야 진짜 걸림이 없고 조작함이 없고 할 일이 없구나. 이걸 말하는구나.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 상상으로라도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은 분별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난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만약 본성을 보지 못하면 종일 아득하고 어두워서 밖으로 쫓아다니며 찾겠지만 자기 마음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림자 속에서 미혹해져서 헤매 다니는 겁니다. 본성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봐야 돼 이걸. 이 자리를 어떻게 마음의 눈으로. 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마음을 보는 게 본성을 보는 거.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아시겠어요? 마음의 눈으로. 모르시겠어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심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음의 눈이 열린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게 뭔가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계속 이거를 보시고 딴 거는 보지 말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진짜 변함없고 모든 상황에서 여여부동한가를 한번 보십시오. 만약 조금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그런 잘못 보신 경계를 보신 거고, 만약에 이게 와닿는다 그러면 이거를 계속 잘 보십시오. 과연 이게 변함없는 건가, 특별한 건가가 아니라 변함없는 건가, 항상한 건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부처를 찾아보아야 원래 부처는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얻을 수 있는 한 물건도 없지만 아직 깨닫지를 못했다면 역시 선지식을 찾아가 반드시 끈기 있게 공부하여 마음이 깨닫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식이 줄 수 있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오셨단 말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 오셨으면은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거를 받아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선지식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이 따로 밖에 있다고 여기는 마음을 항복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서 찾는 게 아니다. 자기 마음 안에 완전하고 그거를 돌이켜봐라. 그러니까 밖으로 향하는 시선을 자기한테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꾸 추구하거든요. 밖에. 왜냐면 살아오던 습관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관, 그 추구하는 습관을 멈추게 하고 마음에서 이거다 저거다 집착하는 마음을 녹여버리게 하는 게 선지식의 역할인데, 자기는 그 이상의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가서 어떻게 끈기 있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장애에서 벗어날 때까지 끈기 있게 공부하여 마음이 깨닫도록 한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마음을 통찰하는 거, 마음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가 지를 깨닫는 거예요. 살고 죽는 일이 크니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몸이 나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유한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갈지, 뭐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건 순서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이게 지금 급하다.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피곤해지고 두렵고 자기가 사라진다는 공포에 시달리겠습니까? 근데 원래 그런 일이라면, 오고 감이 있는 일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망상에 속아서 혼자 꿈에 속아서 악몽에 시달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실제가 그런 일이라면 공포스러워도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실제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하고 두려워하고 헛개비에 속아서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두려운 일이 그 일이죠. 스스로를 속여보아야 이로울 것이 없다. 비록 값진 보배가 산처럼 쌓여 있고 일과 권속이 강의 모래알처럼 많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아도 보이는가.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 막 어떤 재물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라고 여기서 많이 노력을 해서 많은 재물을 쌓고 뭐 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건강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막 번성하면은 뭐 집안이 뭐 화목하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건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고, 재물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살면서 알고 있고, 우리가 계획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완전히 진짜 잠도 못 자면서 노력해서 하더라도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구멍에서 새 나갈지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자식들 진짜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왜? 눈 감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눈 감아 보세요. 그 뭐가 있나? 사람이 있나? 이거 뭐냐? 조건적이다라는 거예요. 눈 감으면 없어지는 거를 우리는 대단한 거라고 착각하면서 평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쉬지도 못하고 피곤하게 시끄럽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좀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인 것이다. 근데 봐봐. 눈 감으면 없어, 그거. 눈 한 번 감으면 없는 것을 우리는 귀하다고 여기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눈 한 번 감으면 없는 것처럼 무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게 너무도 조건적이고 무상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우리는 매여가지고 평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헛되이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 살고 죽는 일이 큰 일이다. 그래서 이왕 여러분이 이런 발심을 해서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은 이런 마음은 되게 크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밖에서 추구하지 마시고 자기 내면의 완전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그거를 믿으십시오. 자기를 믿으시고 대신에 자기의 생각이나 본래 마음을 진짜 깊이 조작이 안 되는 그거를 그 존재 자체를 믿으시고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믿지 마세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을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 없이도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진 그것을 믿으시고 살아오면서 얻은 것들은 그게 뭐가 됐든 그거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오히려 이것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꾸준히 이제 법문에 귀 기울이시고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어떤 망상심이 이제 점점 녹아내리면서 이전보다 점점 확연해지고 힘을 얻고 분명해지고 그다음에 뭐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냥 막 나라는 것도 망상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서 마치 현실이 우리는 지금 이게 꽃도 있고 내고 있고 이 존재감이 분명하죠. 컵이 저가 막 항상 얘기하잖아. 너무 이거 해탈 못하겠다 나는. 나한테는 너무 분명한데 이거 어떻게 해탈하겠나. 근데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망상에 의해서 일어난 인연이 화합된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강한 본드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존재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분별 집착심이 이게 착이 이거를 존재화시키는 거거든요. 착이 그거예요. 본드예요. 결속시켜버리거든. 근데 이거 해체시켜버려야 돼, 이거. 근데 이제 결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집착심을 빼버리면 이게 모래알처럼 흩어집니다. 이게 있긴 있는데 이게 객관적인 존재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늬로 보이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근데 집착심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컵으로 따로 있는 물건으로 보이는 거다. 그래서 여전히 이게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법이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너나가 따로 있는 느낌은 아직 분별심이 녹아내리지 않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녹아내리면 이것도 다 이게 분별 망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모든 사물에서 해탈하시고 자기 삶에서 해탈하시고 자기 존재 자체에서 해탈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